이번에 리플 측에서 미국 SEC에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서한 자체가 단순한 분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룰 세팅에 대해서 과연 누가 세팅을 할 것인가, 이들은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선봉에 리플이 서겠다, 이런 공식 선언이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미국 내부의 규제 재편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정치 그리고 제도를 함께 끌고 가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플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가 SEC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남기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변화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놓고 정책 전면전을 선포한 선언문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 측에서 단순한 소송 방어선을 넘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제도 설계의 주도권까지도 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XRP나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과연 어떤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일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싸움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이 보낸 서한에 대한 파급 효과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SEC의 권한에 대한 약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SEC는 게리 겐슬러를 필두로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규제 압박을 이어온 바가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친암호화폐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게리 겐슬러가 사퇴한 것도 맞겠지만, 이렇게까지 리플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유는요, 지난 4년간의 뼈아픈 기억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미국이 반암호화폐 기조에 들어선다? 이 리스크만큼 리플과 XRP에게는 최악의 악재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 SE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본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정말로 맞는 규제기관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SEC 제껴버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를 중심으로 재편하자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담 기구까지도 만들자라는 움직임까지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봉 대장으로서 리플이 이런 흐름들에다가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SEC가 더 이상 규제의 주도권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정치권 로비 그리고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는 흐름의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리플이 그동안 로비팀을 운영을 하면서 조용히 움직인 바가 있었는데, 이번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틀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공식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뒤에 여기서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 암호화폐 업계가 참여를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유리한 룰을 만들겠다, 이런 출발점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을 단순한 기업의 전략으로 볼 수는 없겠죠. 암호화폐 산업 전체적인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인 무게 중심을 바꾸고자 하는 신호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RP 자체의 시장 이미지 변화인데요. 그동안 XRP가 미국 SEC 소송 이슈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리플이 앞장서가지고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제도권의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적인 신뢰 그리고 정책적인 입지까지도 쌓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관 자금은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거래소 재상장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까지도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수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XRP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번에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요즘에 기술적인 분석 관점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관세 정책 이슈라든지 XRP에 대한 비축자산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SEC 측에서 항소까지도 취하하다 보니까 XRP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차트 기술적 분석에 다소 비중을 적게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들 내용 설명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번 영상에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인 시장의 특성상 차트나 지표에 너무 의존하는 태도보다는요, 먼저 지금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플의 설명과 함께 같이 안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EC 항소 취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XRP가 현재 3,500원 선에서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가는 삼각수렴 패턴과 하방 압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신규 매수세들 치열하게 싸우면서 3,500원 구간에서 변곡점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다소 지루함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현재 XRP와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왜 소송이 끝났는데 XRP는 오르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주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게 고래들의 매집이 반복되고 있고 XRP의 글로벌 송금 제도권 진입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들과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XRP에 대한 채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섣부르게 조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절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이탈을 하시게 되면은 정작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요. 결국에 XRP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호재 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협업이라든지 ETF가 승인되고 제도권이 확정되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체 구간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상승전의 고요함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00원 구간 돌파하는 패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미국 SEC의 항소 취하 이후부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XRP의 기관 판매 제한 리스크입니다. SEC가 항소는 철회했겠지만 지난 2023년 당시 약식 판결문에서는 XRP 기관 판매가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분쟁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요, 이미 친암호화폐 기조로 돌아선 미국 SEC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기관 판매 XRP 또한 결국에는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제도적인 흐름들과 맞물려 가지고 일본 최대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인 오픈하우스 그룹 측에서는 XRP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순한 마케팅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도쿄에서 아파트나 콘도 구매할 때 XRP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생겼죠. 그리고 중국 고객 전용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 특히나 지난 2022년부터 라이트닝 네트워크 연구를 후원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 활용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XRP 결제 도입 자체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상업적인 채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랑 리플의 협업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 그리고 송금에서 XRP가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 간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인데요. 여기서 XRP가 쓰이게 된다면 그 수요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 XRP와 관련된 매수 매도의 힘 그리고 보유심리 관점에서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요, 다소 보유심리가 줄어들면서 현재 단기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난 3월 초순경에 장대 양봉에서 터진 거래량 그리고 이번에 소송 취하 이후에 터진 거래량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터진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3월 초에 터졌던 양봉에서의 거래량의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승 퍼센티지는 지난 3월 초에는 40%가량 급등을 했고요. 이번에는 10%가량 급등한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4분의 1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거래량 대비했을 때 양봉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요, 3월 초순경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지난 3월 초순에 트럼프의 XRP 전략 비축 발언 때 확신에 찬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으로 매도세가 적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미국 SEC 항소 취하 시점에서는 호재 크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매도세가 많았다. 보유했던 단기 투자자들이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됐는데 10%꼴랑 오른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들도 많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구간 역시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 종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항소만 취하했을 뿐이지 지난 2023년 당시 약식 판결에서의 벌금 그리고 XRP의 기관 대상 판매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플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엉켜진 실타래가 풀리면서 우상향 기조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 도움 드린 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 시장에서 차트나 지표, 여러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인 시장 특성상 너무 차트나 지표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먼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우선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가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바뀌고 지표가 무너지면서 또 반대로 흐름이 너무 안 좋다라고도 느껴지는 상황에서 긍정의 말 한마디, 갑작스럽게 항소 포기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 나오고 흐름 자체를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적당하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공부하실 때 효율적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당선 전이었을 때의 시장,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의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최근 들어 가지고 코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냐, 하락장 시장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되고 나서 단기 불장 끝자락증에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죠. 당장 몇 개월 동안 시장이 떨어진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조용하고 재미가 없다가 트럼프 영향력으로 한 방에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최고점 하락폭이 아쉬운 거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억 2천만 원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폭 자체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1년간 데이터값만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것도 많고, 여러가지 미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각종 투자자산 대비했을 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필이면 내가 시작한 시점이 안 좋았고, 그리고 하필이면 시장 자체가 하락 중이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잦은 손절, 그리고 열받아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려가지고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니까 오히려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팔고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하는 이런 심리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투자 시장에 대한 심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시작한 이 시점이 하필이면 높은 가격일 때 시작을 했고 오를 것처럼 하다가 또 하락하고 오르다가 떨어지고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투자 시장은 은행 예금 적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떨어지고 오르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걱정되다가도 또 오르면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르나, 이런 희망에 창이 되고, 또 그 희망 끝에는 드디어 나도 수익이란 거 한번 봐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달에 여러 번이고요. 1년에는 수십 번씩 반복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감정 없이 편안하게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요, 저는 그냥 은행 예적금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그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하락장 상승장 찾아오면은 여름의 변덕적인 날씨보다 훨씬 더 감정은 요동치고 투자 심리는 출렁이게 될 겁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고, 어차피 불안하고 어차피 상승하면은 기쁜 마음이 찾아오는 시장이 될 거예요. 단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힘든 투자 시장을 대하는 이유는 오늘 잘 되고 이번 달에 잘 되려고, 올해 잘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 3년, 5년, 10년 후를 과감하게 보고 접근하시는 건데, 너무 감정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해치는 매매 습관의 끝은요, 결국에 후회와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요, 항상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는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기회를 캐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투자 신법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기준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